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은 생명과는 좀 무관한 일을 합니다. 골절 치료를 한다든지 인공관절 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또 우연하게도 암 환자만을 전문으로 봅니다. 뼈나 근육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런 생명과 관련된 것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봄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벤치에 앉아서 우연하게 제 팔을 쳐다보면서 이 쳐다보고 있는 나와 이 팔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 팔의 내가 쳐다보는 나와 같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직업상 이렇게 골반이나 다리에 전이 또는 생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좀 크게 절단을 했어요. 골반에서부터 통째로 절단을 해야 될 텐데 문득 수십 년 만에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단을 해서 그 절단된 육체를 간호사에게 건네주면서 저 절단된 저 다리는 이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매일 나에게 투자하고 가꾸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하는데, 실제로 회진을 돌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떨어져 나간 육체는 분명히 내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의 1이 없어졌는데 그 환자는 변함은 없거든요. 다만 좀 불편해졌을 뿐이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이 육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랑은 조금 상관이 없구나, 좀 빌려 쓰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맨 왼쪽이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이고, 저 오른쪽이 한 4, 5년 전 사진인데 분명히 접니다. 다 똑같은 전데, 기억도 나고 다 전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죠. 어제의 저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만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세포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볼 때 어제의 나는 없고 1분 전의 나는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으로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건강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권력지향적이든 아니든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사람치고 재수명도 제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죠. 제가 언젠가 어릴 때 꿈이 정치인이 돼보는 건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냐고 해서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놈치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은 놈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진시 황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도 그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우리 재벌 어떤 분 또는 저 북쪽에 있는 돌아가신 어떤 수령이라는 그분도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뭔가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젊을 때 너무나 그 해맑게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갈 때는 좀 편안하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 위쪽에 시선이 많이 갔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저 아래쪽으로, 이게 제가 중환자실 들어갈 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보이던 것들이 언젠가부터는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이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서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서부터 인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해서 그것의 결과론적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많은 의학적 발달이 있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 의학은 그러면 완벽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수술했던 방식이 지금에 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현대의학의 한계는 이미 노출이 된 것이고 현대의학의 오류는 뭐 끊임이 없습니다. 그 뭐 단적인 증거 많이 있습니다. 저 두 번째 헨리 코튼의 현대정신의학의 잔혹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 1900년대에 미국 정신과학에서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구강에 균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원하는 모든 환자 이빨을 입으로 20년 동안이나 뽑아버렸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이 굉장한 그 어떤 이슈가 됐던 그런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의학의 선봉에 서 있으면서도 과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기도 듭니다. 실례로 이런 거 보면은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환자의 다리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뼈를 늘려서 키를 키우는 장치예요. 조물주는 1m 65로 살라고 우리를 내래 보냈는데 우리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75를 만들어내는, 대단하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또 이건 이제 인공관절, 여기 계신 뭐 분들은 아직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70대 80대 넘어가게 되면 인공관절합니다. 의학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인류의 평균적인 수명은 보통 한 50살 정도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만들었다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요건 한 50년만 살면 딱 좋겠어라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관절 같은 걸 보면 그렇거든요. 이 관절이 한 50년 60년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70년 8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물주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100년 살 거야 뭐 신경 쓰지 마 하고서 드디어 이제 관절을 갈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공관절로 다 갈아칩니다. 연간 우리나라에 7만 명이 저런 시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렇게 척추가 저렇게 휘어진 것도 예전에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척추뼈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짜 맞추기도 하고 이래서 척추를 반듯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인류 대단합니다. 저도 인류의 선봉에 서 있지만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장기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만큼 이제 우리끼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이제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뭐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원한 삶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포를 갖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영원히 사는 세포가 생기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런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드디어 이제 로봇 수술도 하게 되고 또 뭐 이제는 뭐 심장마비, 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전구 증상이 있으면은 뭐 응급실로 오면 거의 다 이제는 살려내죠. 다 혈관 뚫어가지고 다 이제 살려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인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얼마나 교만한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이 수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수혈 뭐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렇죠? 인류는 저 수혈을 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서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17세기에는요, 이게 피를 통해서 뭔가 건강을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모임 좀 하면 잘 안 되면은 젊은 피 좀 수혈하자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젊은 피 들어오면은 다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백 년 동안 인류는 남의 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게 좋은 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1900년에 란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혈액형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고 이제는 우리끼리 피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인류가 수백 년 동안의 염원이었던 수혈이 가능해졌던 저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까칠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수혈 좋긴 한데 이거 잘못 쓰면은 안 될 것 같아라고 저렇게 까칠한 소리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맞았던 거죠. 인류는 지난 1세기 동안 수혈을 통해서 우리 이제 피도 나눌 수 있고 뭐 장기도 나눌 수 있고 우리 이제 어떤 생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더 이상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저 수혈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피를 수거해 보니까 30년, 40년 전에 수혈 받았던 사람들의 30%에서 남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DNA가 서로 혼합되는,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난치병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은 냉동 인간을 만들어 줍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만 불, 한 3억 원 정도면은 만들어 주는데 언제 깰지는 몰라요. 아직도 한 번도 깨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냉동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15만 불짜리 1억 5천만 원짜리 그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몸은 냉동하지 않고 뇌만 냉동시킨다는 뭐 그런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뭐 조사해 본 바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류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저런 통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한 바퀴 휙 돌리면은 모든 치료가 다 되는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암 전문가로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30대, 40대 초반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암 전문의로서 저의 꿈은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수술하는 명의 우리나라에서의 명의는요. 예약해서 진료 보려면 석 달 걸리고 1년 걸려야 되는데 저처럼 오면은 그날 당일 진료되는 거는 이거는 명의가 아니죠. 근데 이런 명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젊은 의사의 꿈이었는데 언젠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몰랐던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새벽같이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 어떤 보호자분에게 우리 아들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라면서 새벽같이. 그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대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사망 진단서를 띈다든지 뭐 보험 관련된 서류를 띄러 오는 건 봤어도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왜 이런 전화를 나한테 했을까 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다가 저녁 때 영안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천에 있었는데요. 32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살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한 5년 6년 동안을 제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팔도 절단하고 폐수술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흔히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가 격찬하는 의료라고 한다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그런 의료, 그런 선진화된 의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돌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뭔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돈이 되는 치료를 할 때에만 환자지 그것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야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자는 환자로 취급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 와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라고 그러고 입원장조차 주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왜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 5년 동안 6년 동안 어차피 치료에 실패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해드렸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오면은 저는 입원시켜서 내과 의사 불러다가 뭐라도 해라 그랬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을 만나 뵈니까 제가 놀란 것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제가 들여다보게 되는 영안실에서 26살에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서 헤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5년 6년을 자기 본가에서 치료하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장인어른이 와서 이혼해달라고 하고 그런 과정 겪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님 곁에서 밥 한 술 뜨고 씻겨달라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 어머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저 먼저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세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였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말 내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갔을 텐데 나는 이 사람들을 왜 못 봤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21살 먹은 여자 환자인데 팔에 혹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살린 적이 없는 그런 암이었습니다. 21살의 여자.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 그 뭐 항암 치료도 안 듣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교수님,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아기를 낳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2년은 건강해야 당신이 살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온 것이 교수님, 제가 동네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 생각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보통 한 2년쯤 되면은 이제 뭔가 조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진료실을 들어오는데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박수 칠 일입니까?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제 동네 비슷한 또래 아줌마랑 같이 유모차 끌고 두 명이 왔습니다. 아마 검사하는 동안에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아줌마가 온 것 같은데, 가슴 CT를 찍었더니 CT상에 폐가 밤하늘에 그 한방 눈 내리듯이 하얗습니다. 뭐 이제 얼마 못 살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제가 얼마나 살까요?라고 하는데 한 반년쯤 살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은 다행이네요. 우리 아이 돌잔치 해줄 수 있네요. 그러고 온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진료실을 나가면서 입원장을 들고 진료실을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참 교수님, 그때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이를 낳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과, 난 의사인데 맨날 생명을 다루는 의사인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여자 환자에게 예전에 내가 아기를 낳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겠죠. 43살의 어떤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어깨에 엄청나게 큰 혹이 있어서 제가 뛰었는데 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집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의 지방분이라서 보냈습니다. 충북에 계시는 분인데 하루는 저한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제 환자들에게 제 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물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오기를, 여기 병원에 계시는 내과 선생님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의미가 없다. 듣지를 않는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2주 후쯤 되면은 이제 호흡 마비가 올 거고 한 달 후가 되면은 당신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문자를 와서 교수님, 저 1년만 더 살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또 입원을 시켜가지고 내과 의사 부르고 방사선 종양 의사들 불러서 이걸 좀 보라고 했더니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정도를 더 살았는데 이게 또 암이요. 마지막에 칼끝을 겨눌 때는 살짝 자기가 좀 죽어주는 척을 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듯한 기운을 보내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했더니 그 암세포가 확 줄었어요. 다 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한 번은 저녁인데 한 9시쯤 됐는데 교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문자로.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뭐가 벌어졌구나 했더니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십니까? 했더니 자기 고향에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교수님 드리려고 아들 시켜서 복숭아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제 연구실에 갖다 놔야 된다고 연구실 번호만 알려주면 갖다 놓겠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복숭아를 주치의에게 갖다 주겠다고 해서 제가 회식하다 말고 들어가서 그걸 받아서 제 방으로 가져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회진을 돌러 가는데 다인실이라서 병실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누가 후다닥 하고 일어나요. 근데 그분이야.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제가 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교수님 발자국 소리 알아요. 그래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의사들을 한번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저는 오로지 수많은 환자, 더 많은 환자를 수술한 것에만 열광했지 마지막 가는 이 환자들의 모습에서 도대체 의사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40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보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초에 지금 우리 몸에서 1초에 적혈구라는 것이 200만 개씩 생성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개가 우리 안에서 막 1초마다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세포는 우리 제게 갖고 있는 제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밤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고로 부처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간 그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하나가 우주인 겁니다.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수술해 보면 요즘에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많아서 수술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우주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책을 제가 썼는데 왜 제목이 저렇냐면은 모든 암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그때마다 한 것은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생명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을 살다 가지만 운이 없어가지고 조금 뭔가 운이 없어서 우리보다 조금 먼저 힘들게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동반자, 동지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호스피스라는 것이 그 무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지금 현실 의료에서는 이거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한 달, 두 달 남은 환자들에게 무엇을 앞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또 어린아이들, 암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일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이렇게 우리 불교 쪽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